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MLB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좀 쓰나미 경기들도 많았죠. 뭐 브라질 무승부라든지 뭐 예측 가능한 범주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브라질 승오버 생각했던 경기였었고 저는 이제 언더에다가 오늘 튀르기의 언더 역배 경기 다 이제 언오버로 틀어가지고 적중을 좀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배 경기도 오늘 스위스 이제 전 그 정배 경기들 스위스라던가 스코틀랜드 전부 다 마헨사이드 보면서 이제 정배 라인 생각했던 경기였는데 스위스 쓰나미 났고 스코틀랜드도 경기에 오히려 밀렸죠 하이티한테. 그래서 1대0 승리밖에 못했던 경기 항상 나왔었던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월드컵 잠깐 앞에 살짝 정보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매치는 총 4경기입니다. 일단 이 독일 대 큐라소의 경기 같은 경우는 이미 고핸디캡이 잡혔어요. 이 최저 핸디캡이 2마헨 수준이라서 즉 적중이 되려면 3대 0의 스코어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 핸디캡도 뜬 경기고 4.5 핸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차는 확실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고 대거 이제 미넨 초속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일 이제 강한 클럽들 그런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대거 차출이 돼가지고 독일 대표팀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실제로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울 만큼의 배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핸디캡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지금 이번 월드컵 분위기 초반 분위기 자체가 1승을 좀 그냥 무난하게 해놓고 보겠다라는 것을 1라운드에 목적을 좀 두고 있다라는 것이 좀 거슬립니다. 이제 점수차가 조금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서 굳이 실점을 만들지 않고 조금 이제 그냥 지키는 양상 속에서 점유율 축구를 한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독일의 대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다. 전반에 학살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반 이게 게임을 뭐 3점 차 이상 거의 4점 차까지 이길 걸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오히려 그 풀타임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퍼스펙티브라고 그러니까 이제 관점상으로는 이 여러분들께서는 전반에 그냥 오히려 강한 핸디캡을 두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MLB 축구 합치면 119개고요. MLB만 70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네덜란드 대 일본의 경기인데 일본은 초비상이죠. 지금 미나미노, 그 다음에 이제 미토마,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이름이 한 명 생각이 안 나는데 엔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주장 엔도까지 해서 3명 다 부상이에요. 지금 차출이 안 됐죠.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출전 못합니다. 적어도 부상 때문에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전력이 뭐 우에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쿠보 가지고 경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또 만나는 상대도 네덜란드로 이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사실 밀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오늘 경기에서. 일본이 오늘 네덜란드에게 이기려고 들려듣고 뭐 부딪히는 거는 딱 경기 초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일본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로를 찾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이 네덜란드의 축구를 조금 봉쇄하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네덜란드가 승리를 한다라고 바라보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유럽 킬러거든요. 뭐 스페인도 패고 뭐 골라가면서 패면서 이 일본이 엄청난 저력을 보였었는데 이 최근의 성적에서 근데 이 그런 저력이 나오기에는 지금 스쿼드 자체가 조금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이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어차피 진행이 되는 시간대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전하기에 그 베팅하기에는 새벽에 베팅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인업을 못 보죠. 그리고 이제 전술이 어떻게 나온지를 파악이 안 돼서 사실 좀 쉽지만은 않은 경기예요. 근데 네덜란드가 당연히 정배를 받고 우세해 보이는 거는 맞긴 합니다만 일본이라는 이 영악한 팀이 그리고 이제 조직력 자체가 일본이 굉장히 매섭죠. 과연 네덜란드를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고 전술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4-2-3-1보다는 4-4-2 수준에서 높은 위치에서 원톱 그냥 위에다 한 명 놔두고 이 끝까지 이제 쿠보까지도 이제 라인을 한 선 내려서 수비할 때는
높은 위치에서부터 이미 5, 4, 그러니까 4, 5, 1이죠. 그러니까 원톱 놔두고 2섬 수비 자체를 좀 두텁게 놔두는 전술을 꺼낸다고 봤을 때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굳이 이 경기를 일본이 안 어울리게 3백 꺼내가지고 윙어들까지 라인 내려서 5-4-1 놔두는 경기 양상보다는 올라갈 땐 올라가고 풀백 전개도 할 수 있는 그런 4-4-2 전술을 꺼내는 것이 좀 더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본이 나름 그래도 이제 대책을 세울 거라는 느낌도 좀 드는 경기긴 해요. 네덜란드 입장에서 쉬운 경기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코스타리카 대 코트디부아르 대 그다음에 에콰도르의 경기인데 이것도 사실 에콰도르가 정배가 나오긴 했어요. 이 남미 팀으로서 확실히 이제 에콰도르의 조직력이라든지 그 이제 화려한 축구는 절대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럽 클럽에 소속된 이 팀들의 소속된 선수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그들만의 이 소울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정배를 받았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 정배 못 봐요, 사실. 볼 거면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역배 가능성까지도 좀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이기도 해요. 코트디부아르라는 팀이 이 아프콘 개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부터 준비를 이제 했죠. 준비를 하면서 이 확실히 전력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그 3년 동안 돼가지고 이 코트디부아르라는 클럽의 이 밸류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오늘도 사실 지금 최근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적인 평가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오늘 배당 책정 자체가 그냥 피파 순위대로 그냥 책정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책정이 됐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거는 정배 못 볼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스웨덴 대 튀니지. 이거는 진짜로 스웨덴의 수비가 진짜 이거 개선이 돼야 돼요. 뭐 요케레스라든지 아니면 이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펜손이라든지 뭐 여타 구드문드손이라든지 뭐 여타 선수들이 있죠. 분명히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미드필더 라인까지도 괜찮은데 수비가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얘네들이. 그게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기가 제일 어려운데 이게 역배도 날 수 있고요. 1대1 무승부도 날 수 있고 일단 무조건 1대1까지는 가요. 제가 볼 때는 1대1까지는 오케이예요. 그 이후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그대로 굳을 수도 있고요. 튀니지가 2대1로 이겨도 진짜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스웨덴이 2대1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즉 1대1 상황까지 가는 건데 이게 뭐 해외처럼 양 팀 득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애초에 이제 선택지가 한정적이고 이게 양 팀 득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이게 오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긴 맞는데 과연 이거를 서로가 지는 거를 조금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후반에 전진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월드컵이 32강 체제가 되면서 16강이 아니라 그래서 이 3무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일단 선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가 지금 지옥의 조예요. 스웨덴, 네덜란드, 튀니지, 일본 이 네 팀이서 갖다 붙어버리는데 1패 박으면 너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이 경기가. 그래서 무승부만 캐도 이거는 본전댁이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만약에 1대1로 교차 상태가 이루어지고 후반전으로 가서 서로가 이제 탐색전을 좀 더 길게 하고 이제 공간을 더 찾아서 전진하려기보다는 라인 유지를 하는데 좀 신경을 쓰게 돼버리면 의외로 이 경기가 그냥 역습만 서로 노리면서 경기를 하다가 좀 시원찮은 경기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저 또한 이 경기는 오버 양상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일단 정배 라인에서 스웨덴을 더 강세를 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경기도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로 이 F조거든요. 이 조가 이 F조인데 이 F조가 진짜 지옥의 조예요. 진짜로 개빡셉니다. 1패 박으면은 사실상 탈락한다고 봐야 돼. 가장 지금 최약체로 평가받는 거는 당연히 지금 튀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전력이 부상 때문에 안 좋게 된 일본, 그 다음에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는 게 이제 스웨덴, 1위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게 당연히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자체가 네덜란드가 하필이면 이제 일본이랑 붙게 되고 부상해서 어 일본 프렌 언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해외 칼럼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참고하는 것들 있죠. 소식 이통이나 이런 것들 바라보는 쪽에 평가로는 이 경기 제가 한 5군데 정도 이제 전문 칼럼리스트 참고를 해서 이제 현지 평가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평가를 보는데 5군데 중에서 한 세 군데가 2대 2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네덜란드 2대 1을 보고요. 2대 1승을 보고 한 군데가 일본의 2대 1 업셋을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보면 일단은 네, 오버 쪽을 좀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여러분들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겠죠. 일단 점수를 좀 낼 거라고 보고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모르겠네. 이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초반 탐색전이 얼마나 빨리 끝나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일본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꼭 아셔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일단 잠깐 간단하게 그냥 월드컵 프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표는 제가 일단 다 전송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MLB 하나씩 알아볼 건데, 오늘 재밌는 경기들도 많고, 개 같은 경기들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하나씩 봐보면, 첫 번째 경기 피츠버그 대 마이애미입니다. 이거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도 역배를 생각하시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역배 도전하려고 벼르고 있을 텐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경기도 지금 폴 스킨스가 이번 시즌 치르면서 이 개판 털렸던 경기들이 대거 언제였냐? 낮 경기예요. 낮 경기. 낮 경기 폴 스킨스가 그냥 병신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상병신이 되어 있습니다. ERA가 6점이 넘어가요. 4경기 나와가지고 폴스킨스 낮 경기가 제대로 치러진 적이 없고 계속해서 컨디션 난조가 결국 경기 중반에 나오면서 무너졌던 경기, 그거 다 낮 경기였단 말이죠. 6경기 1승 4패 하면서 6.57 ERA로 피안타율 3할 8리 나오고 있고 밤 경기에서 폴스킨스 8경기 5승 1패 1.05입니다. 네, 진짜로 너무나도 다른 투수예요. 근데 맥스마이어 오늘 낮 경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왜? 맥스마이어는 낮 경기의 신이거든요. 맥스마이어는 이번 시즌 낮 경기 6경기 4승 0패 1.25로 밤에 8경기 2승 0패 4.19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서로 선발 투수 양상 자체가 이미 달라요. 불펜에서 피츠버그 더 불안하죠. 오히려 맥스마이어가 내려가고 맥스마이어가 폴 스킨스만큼만 버텨준다고만 해도 후반 싸움은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펜 성적 때문에. 피츠버그가 불펜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오히려 실제로 이 경기를 언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마이애미 역배승이라던가 아니면 프로토로 이제 2.5 프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물론 폴 스킨스라는 선수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이제 스스로 반등할지에 대한 그런 거는 저도 한 미개한 인간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지만 이미 통계가 쌓여있는 수준에서 양 팀의 선발 투수는 낮 경기에 대한 강단점이 장단점이라고 했죠. 강약세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경기다라고 대놓고 너무 나타나 있어요. 예, 그런 경기다라고 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샌디에고의 경기인데, 이제 트레버 로저스 대 워커 뮬러가 나오는 경기예요. 이 샌디에고가 실제로 최근에도 타격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당연히 좌투수 상대 성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OPS가 0.7 간신히 넘을 정도에다가 타율은 2할 2푼대 후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트레버 로저스가 과연 오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바람은 외야로 강하게 불어나갑니다. 14마일이나 되는 바람이 외야로 강하게 불어나가기 때문에 홈런에 대한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트레버 로저스를 떠나서 워커뷰러가 이미 홈런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경기다. 심지어 이 피터 알론소가 워커뷰러에게 통산 15타석을 상대를 했었는데 그 중에 안타가 5개였거든요. 이미 타율로만 해도 3할 3푼 3리가 나오죠. 근데 그 이제 안타 5개 중에서 4개가 홈런입니다. 이 천적이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볼티모어가 어제는 뭐 질만했죠. 당연히 질만했었고 제가 이제 뭐 어제는 그렇게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샌디에고 승으로 또 몰아가기에는 그런 볼티모어의 장타력이 과시될 수 있는 경기라서 만만하게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샌디에고가 이미 오늘 이제 타격이 터졌기 때문에 이 트레버 로저스를 상대로 좌투수에게 강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샌디에고의 타자는 타티스 주니어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타격 수준
수준이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경기가 서로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 높은 기준점이지만 이 경기는 오버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일단 홈런이 3방 이상은 나와야지 정상이다라고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2위를 하고 있는 근거 자체는 선발 싸움에서 경쟁력이 있을 때 후반에 리그에서 30개 팀 전체 가운데서 역전패 허용이 가장 적은 팀이죠. 실제로 그 지키는 힘 자체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보통 샌디에고 이렇게 승리하는 경기는 그래서 언더게임이 많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시애틀의 경기인데 마이콜라스 대 에머슨 행콕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워싱턴이 업셋을 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워싱턴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마이콜라스 대 행콕이 나오는데 실제로 시애틀의 타격 데이터가 최근에 좀 좋지 못한 것도 맞는데 OPS 수준이라든지 따지고 보면 워싱턴보다 아직까지 상위 호환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이콜라스 나오는데 이 마이콜라스의 상성과 오늘 따져봤을 때도 좋은 타격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치를 보여주는 선수가 타구적으로 이 타구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콜라스의 구종별 가치들 성적들 이런 것들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나오는 선수만 콜령, 로드리게스, 그러니까 훌리오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아로자레나 그리고 칸조네와 이제 페레다까지 거의 5명 이상의 타자들이 이 마이콜라스의 공에 강세를 보인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행콕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피안타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죠. 이번 시즌 피안타율이 뭐 좌타자를 홈런 정도 가리지 않고 그냥 애초에 2할 극초반대 2할 2할 1푼 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로 꾸준한 피칭을 해주고 있는 게 행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어제 이제 시애틀 입장에서도 이 필승조를 썼습니다. 맞죠? 스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바자르도 나왔고 이제 페르 나와가지고 또 공 던지고 친정팀 상대로 이 경기를 풀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자완 성적에서 무너졌는데 이 행콕이 자완 통제할 수 있는 타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어제처럼 그렇게 이제 이 날뛸 수 있는 상황을 워싱턴 타자들이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워싱턴이 이제 시즌 초반 같이 불펜에서 이렇게 상병신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이번 시즌 출발하면서 4월 초부터 해가지고 4월 중순 말까지 지나면서 리그에서 불펜 안 좋은 팀 탑3 뽑아라고 하면 3명 딱 나왔죠. 캔자스 시티, 휴스턴, 그리고 이 워싱턴.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워싱턴이 이제는 불펜에서 리그 중상위권을 노리고 있을 만큼의 성적을 최근 단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왔었던 거 풀린,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발타, 아니면 러블레이디, 로드 이런 애들 ERA가 뭐 3점을 애초에 안 넘겨요. 얘네들 지금 시즌 초반에 얘네들 5점대 6점대 찍고 있었거든요. 4월 말부터 5월 한 달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워싱턴의 이 불펜들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애틀도 오늘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벌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바라보기는 실제로 좀 어렵고요. 선발 싸움에서 리드했을 때 필승조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값 때문에 이 경기를 그래도 시애틀 쪽으로 볼 수 있겠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오늘 경기에 제가 분석한 대로 마이콜라스의 강세를 보인 타자들의 활약이 좀 나오지 못하고 아니면 좀 아다리가 안 좋아서 잘 맞은 타구가 라이너로 가가지고 좀 라이너 아웃, 병살타 이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꼬이는 경기가 돼버려서 타이트하게 흘러간다? 그때부터는 이거 후반 싸움 가서 시애틀이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만큼 워싱턴의 불펜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나마 제가 이 경기도 시애틀 정배 라인을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이 선발 경쟁력에 있어서 행콕이 보여주고 있는 순수 데이터가 마이콜라스를 월등히 상회한다라는 점 때문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뉴욕 양키스의 경기인데, 이거는 저도 오늘 하나를 또 공개를 하자면 멤버십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 제가 공개해드리고 있죠, 유튜브에. 이제 저도
그 큰돈을 결제를 하면서까지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사실 저도 분석하자마자 이 경기는 양키스 승을 생각을 했어요. 어제 경기,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 경기에서 토론토가 발랜드의 블론 세이브로 게임이 끝이 나버리면서 이 이틀 연속으로 로저스와 발랜드를 모두 기용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 경기에서 쓸 수 있는 필승조가 호프먼이랑 그다음에 피셔 말고는 뭐 지금 또 로드리게스부터 시작해갖고 여타 다른 팀들 올라오죠. 걔네들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토론토가 걔네들 나오는 경기에 좋은 성적이 나오느냐 거죠.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두 명이 없는 경기에서 이제 패트릭 코빙 이닝 길게 못 끌 거고, 워렌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과연 누가 유리할까 따져보면은 사실 타격적인 측면에서 양키스가 하락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유리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트리거가 이 경기를 토론토 승 트리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일단 저 배트리가 나왔는데 양키스가 그렇게 지금 투수 운영적인 상황에서 앞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타격 데이터가 하락세에 있는 것도 팩트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양키스가 경기를 펼치면서 지금 거의 한 이제 6월달 성적쯤이죠. 6월 정도로 이제 따져보더라도 지금 양키스가 리그에서 하위권을 머물고 있어요. 타격이. 실제로 지금 뭐 뉴욕 더비, 뉴욕 듀오들이죠. 매치도 마찬가지고 양키스도 마찬가지인데 양키스가 최근에 이제 오히려 뉴욕 매치보다 슬러그 수치도 떨어졌고요. 타율 2할 2푼 4리 정도, 2할 3푼 정도 지금 치고 있고 OPS도 0.7을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6월달 10경기 치르면서 지금 템파베이가 이 최근에 부진하면서 이 지구 순위가 좀 바뀌었죠. 양키스가 그래도 1위를 탈환을 했는데 그 탈환한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지킬 만큼의 확고한 타율이 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키스 승이 좀 저도 1위를 지키려는 그런 좀 앞발이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 트리거 반대를 좀 거슬러서 제가 가는 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합표에 썼다가 지웠어요. 네, 실제로 지운 경기고, 일단은 저는 그럼에도 이 발랜드랑 로저스 없는 토론토의 불펜은 절대 못 믿기 때문에 일단 양키스 승을 엑셀표에 이제 결과 예상표에는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키스 승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해외 베팅 업체 트리거는 네, 토론토 승을 보고 있다라는 점, 그거까지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클리블랜드 경기, 그 다음에 신시내티 경기가 강수 확률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 어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디트로이트가 이 스쿠바리 감독이 3이닝만 던진다고 했다라는데 괜찮을까요? 달렸었는데 제가 그런 뉴스를 못 찾았었거든요. 만약에 알았다라면은 사실 디트로이트를 애초에 생각도 안 했을 거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 스쿠바는 89를 던졌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도 마이너리그 성적상으로 따졌을 때 오늘 마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5구 내외거든요. 그러면은 5위, 스쿠바에게 1학년이면 5위까지 버티겠는데 했는데 슈네이만이었죠. 이제 홈런 때리면서 쳐맞고 이제 스쿠바를 그냥 스쿠발이 언제 내려갔냐를 떠나서 그냥 스쿠발 때문에 졌어요. 예, 스쿠발이 통산 이제 클리블랜드 상대로 진짜 천적 저승사자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스쿠발이 그냥 투구수를 떠나서 구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공략당해서 일단은 저득점 양상에서 일단 홈런 맞고 진 거거든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할 말은 없었던 경기였었죠. 뭐 투구수가 어쨌든 언제까지 던졌던 간에 공략당한 건 사실이고, 이제 솔직히 투구수만 따졌을 때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던 이제 스쿠발의 화려한 피칭 속에서는 89면 5이닝 그냥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스쿠바를 믿었다 피똥산 게임이 된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캐시마이즈입니다. 캐시마이즈는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에서 최다 투구수가 55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75구가 아니라 79 내외로 아마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진행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클리블랜드도 문제는 있죠. 어제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자랑하는 지금의 필승조 홀더맨,
그다음에 게리스, 에린, 스미스까지 모두 쓰면서 경기를 굳혀서 승리를 했던 경기였었고 이제 거기에서 게리스 스미스가 연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에린과 홀더맨을 제외한다면 또 페스타의 이름을 또 빼놓을 수가 없고 암스트롱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걔네들이 올라오게 되었을 때 케빈 윌리엄스가 버티는 수준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이제 분석을 좀 해줘야 되는 경기일 거고 개인적으로는 디트로이트의 최근 타격 데이터면 어느 정도 점수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 때문에 이 경기도 솔직히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입전입니다. 수입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스미스랑 에린이랑 홀더맨보다 훨씬 더 먼저 등판하게 될 게 페스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트로이트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개비 윌리엄스의 삼진 능력이라든지 이닝 히터 능력 특히나 홈 성적 생각하면은 휘 퍼센티지가 꽤나 좋게 나오죠 홈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점수가 좀 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입니다. 다만 이 비가 온다라면 모든 것은 저에게는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 실제로 저는 고민하지도 않고 이건 걸렀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애리조나인데 지금 리그에서 최악의 타격감을 보여주는 이 두 팀이 오늘 맞붙게 또 이제 시리즈를 계속 맞붙게 되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시리즈 이제 언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뭐 언더 게임이죠. 언어 역배 그걸 떠나서 근데 이제 오늘도 점수가 사실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투수들인데 타격을 보면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6월 달에 얘네들이 지금 리그 전체 29위 30위 타격을 해주고 있는 팀인데 이 출루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안타라도 치면은 아니면 홈런이라도 좀 잘 치면은 뭐라도 기대를 하고 볼넷이라도 나가면은 좀 뭔가 기회라도 있고 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뭐 OBP 자체가 애초에 뭐 3할 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얘네들이 이 경기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포트 같은 경우도 볼넷 많고 그 다음에 피홈런 많이 맞고 당연히 불안한 피칭하고 잭갤런도 당연한데 지금 양 팀의 타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도 사실 선발 투수의 이름만 보면 오버를 봐야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 비 소식은 이 경기는 아마 지연 시작이 될 가능성도 이제 거의 4시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은 높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수 컨디션도 정상이 좀 아닐 거라고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점 또 좀 반영을 하게 되지 않나 좀 그렇게도 생각도 듭니다. 이래나 저래나 양팀 불펜들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좀 언더를 노려보게 되는데 최근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 경기도 애초에 그 경기 지연이라든지 비 소식이라든지 천둥 번개까지 동반을 하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배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경기는 좀 배팅을 자제하는 걸 좀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이 애틀랜타도 지금 김하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어제도 두 타석하고 교체당했는데 야스제임스키한데 지금 타율이 8푼 3리였나요? 그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오늘도 출전 못할 것 같고 유격수 자리 마티안을 뺏길 것 같죠. 근데 지금 오늘도 애틀랜타가 타격에서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프레드 페랄타가 또 이제 애틀랜타 상대로 이제 막아내기로 나오는 경기입니다. 일단 페랄타에게 오늘도 긴 이닝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 경기를 소화하면서 매치 입장에서 투수를 아꼈고 오늘 아마 투자를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랄타에게 기대하는 거는 오늘 아마 이제 딱 한 5이닝 정도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타 라인업 들어올 때 브룩스 랠리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승조 운영되는 매치의 경기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이것도 매치 정배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애틀랜타가 엘더를 꺼낸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죠. 왜 엘더도 이 경기 5이닝 버텨주면은 어제 경기에서 이제 필승조들이 나오긴 했지만 걔도 연투 가능하죠. 애틀랜타가 필승조 연투를 꽤나 적극적으로 시킨 팀이에요 이번 시즌. 그래서 필승조 연투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이 경기가 바람이 사실 오늘 13마일이 불긴 하는데 측면 바람이 부는데 측면 바람이 불 때도 사실 매치 경기가 홈런이 꽤나 나오거든요. 이게 매치 홈구장에서 그게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마 양팀 선발 투수의 성적이지 않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엘더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에 그 슬러그 수치 자체가 0.309 정도밖에 안 될 만큼 극단적으로 낮은 이제 슬러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런을 소토나 보비셋에게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초반부터 세인트루이스전처럼 초반부터 이제
매츠가 타격을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은 또 아니게 될 거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1차전도 사실 언더게임 됐어야 되는데 보비셋의 말로 홈런이 오버를 만들었던 경기였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이제 홈런만 억제될 수 있으면 이 경기가 양 팀의 불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언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타격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오늘도 뭐 엘더는 6이닝 2실점 이하로 끊어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페랄타 같은 경우에는 홈런 안 맞아야겠죠. 당연히 홈런을 안 맞는다라는 전제 속에서 페랄타가 이번 시즌 슬로우 수치가 0.4까지 될랑말랑할 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장타 허용 안 한다는 전제 속에서는 5이닝을 2실점 내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 세인트루이스에게 개털렸던 거 그것도 사실 컨디션은 안 좋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까지도 이제 홈런 안 맞는 경기에 한해서는 성적이 그래도 나빴던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워낙 마이애미가 5월 말에 강했기 때문에 그때 털렸던 거 뭐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지금의 트렌드 타격감으로는 페랄타가 5이닝 뭐 2실점 내로 끊어줘야 된다. 라고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화이트삭스 대 LA 다저스의 경기인데 야마모토의 퍼펙트가 무키 배츠의 실책으로 인해서 깨지고 이제 노히터 상황에서 9회에 올라와서 바로 피홈런을 허용해버리면서 노히터도 깨져버린 채 결국 야마모토의 엄청난 호투가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았었던 역사를 쓸 뻔했는데 아쉬움이 남았었던 다저스의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MS시안과 그 다음에 이제 에릭 페디가 나오는 경기인데 사실 뭐 오버 기준점이 9.5점까지 올라가는 거 이거 납득이 될 수밖에 없죠. 이미 지금 시안이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성적 자체가 너무나도 조금 이렇게 하자가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화이트삭스가 홈에서 보여주는 승리 양상 자체가 대부분 홈런, 이 슬러그 수치 때문에 올라가는 이 OPS 때문에 이제 증명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시즌 시엔이 보여주고 있는 이 슬러그 수치가 0.46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평균 X 슬러그 수치가 0.4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엔이 장타를 많이 허용하고 있고 오늘은 바람이 외야로 17마일이나 강하게 불어나가는 경기예요. 이게 화이트삭스도 결국 그냥 질 경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 페디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다저스 타선도 또 이제 어제 오타니 리드오프 뭐 이런 것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더 기대를 더 하게 되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다저스 최근 불펜 성적 안 좋은 것도 뻔히 알고 있고 뭐 9.5점 어쩔 수 없죠. 해외선 이미 10.5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경기 다저스 승도 애초에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오버 보시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만 오늘 언어버 트리고도 하나 공개를 하자면 이 경기 10.5 기준점에서 해외에서는 언더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만 참고만 일단 하십시오. 일단 누가 봐도 오버 게임인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휴스턴. 이게 함정 카드일 수 있는데 이게 휴스턴이 지금 이번 시리즈 치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캔자스시티랑 난타전을 하고 있어요. 1차전 같은 경우도 10대 8로 이겼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휴스턴이 8대 7로 이기면서 진짜 개판 5분 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타전도 이런 난타전이었는데 뭐 미네소타 같은 케이스, 미네소타 세인트루이스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오버 게임을 하고 있는 두 팀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점수가 좀 날 거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휴스턴이 이번 시리즈에 극단적인 이제 타격 반등세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서도 결국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실질적인 휴스턴의 이 데이터 성적적인 측면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요르단 알바레즈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별로였었거든요. 실제로 타격 데이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6월달 우리가 성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휴스턴의 입장에서도 타격이 뭐 그렇게 좋은 수준도 아니에요. 오히려 6월 초에 좀 괜찮기 때문에 2할 4푼 3리 정도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6경기 정도 치르면서 휴스턴의 타율은 이번 캔자스시티 시리즈에 그렇게 쳤는데도 2할 3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반등선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휴스턴이 초에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지난주 주말에 이제 좀 확 가라앉은 거죠. 확 가라앉았고 그러고 이제 주중에 개무치다가 지금 이번 주말 캔자스시티 시리즈에
급격하게 터져버린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경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지 없어요. 뭐 콜렉 지금 오늘 선발 투수들이 사실 이때까지 나왔던 캔자스시티, 휴스턴 투수들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투수들 2명 나온 거라 생각은 합니다. ERA 측면에서. 근데 이제 아리게티는 볼넷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리고 콜렉도 사실 지금 구위적인 측면에서는 더 증명이 돼야 됩니다. 얘가 원래 샌디에고에 있을 때부터 했고 선발 전형됐고 뭔가 증명이 됐다 싶었습니다만 시즌 출발하면서 좀 분명히 불안한 모습 보인 것도 사실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콜렉의 휴스턴의 방망이를 막을 수 있을 거라까지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팀 불펜 상황도 지금 서로 좋지가 못하다는 것도 반영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브레이유 킹 로스산토스 전부 부하가 걸려 있고 오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AJ 블루바 남아 있는 이제 오커트 걔네들이 버텨야지 이제 마무리해서 헤이터 얼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휴스턴 사이드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8.5점이 주어진 거는 선발 투수가 그렇게 좋기 때문인데 이번 시리즈 얘네들 9.5, 10.5 계속 받았던 애들입니다. 근데 8.5 나온 게 그 선발의 가치가 평가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긴 합니다만 이 불펜 싸움까지 가서도 끝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미지수다.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휴스턴 수입전이고 휴스턴 승 바라보기에도 이제 어차피 수입전이게 되면 불펜 지원은 안 해줄 가능성도 또 높아 보인다라는 점 고려하면은 아마 이거 오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불펜 기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카웨이팅이라든지 롱릴리프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오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 오늘 빅매치입니다. 자완 대결 카일 앤더슨 대 크리스토퍼 산체스. 어제 경기 진짜 난타전 정말 재밌었고요. 이 필라델피아가 미러키를 그냥 학살하나 싶었던 경기였던 거를 결국 미러키가 추격을 만들어내면서 경기 막판에 진짜 재밌게 경기가 흘러갔어요. 8회까지 끝까지 쪼았던 경기였어. 결국 듀란을 소환시켰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불펜에서 여력이 떨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뭐 산체스 나오는 거 뭐 필라델피아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제가 어제도 이 경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버사이드를 좀 말씀드렸던 경기였기도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필라델피아가 이 경기를 이제 좌투 상대로 타격이 잘 되고 있다. 최근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경기를 치면서 필라델피아 좌투 타율이 2할 9푼대 이상까지 올라가 있고 그 와중에 하퍼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시, 알렉붐 그 다음에 이제 뭐 슈아버까지 타율이 잘 나오고 있어서 핵심 타자들이 지금 타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제 경기는 1할달이 우리의 리얼모토 씨가 맹타를 치면서 이 만들어냈던 결과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리얼모토까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근거는 좀 뚜렷해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가 카일 해리스는 좌투 상대로 어제도 그 두란의 구위가 만만치가 않았죠. 98마일까지 꼽으면서 만만치 않은 구위를 보였음에도 야금야금 벗어나는 경기 양상을 보였었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오늘도 해리슨의 공에 대응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체스는 지금 신이에요. 네, 좀 그렇게 보게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언더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또 자투수 공략 가능성을 여지를 두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필라델피아 승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얘네도 이번 시리즈가 개오버 게임이 되고 있죠. 어제 제가 그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표에 해외 거주자용이라고 이렇게 소수의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 사시는 분들 때문에 쏴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 계속해서 그냥 제가 세인트루이스 3.5 팀 득점 5 계속 써드리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게 지금 세인트루이스 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좌투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세인트루이스 승 박았어야 되는 경기였었고 실제로 조합회도 세인트루이스 승을 활용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세인트루이스 승과 함께 이제 어제 극장 컵스 경기 언더 나가지고 그 조합 챙긴 거였거든요. 오늘도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타이브렐리가 5월 초에 부상으로 빠졌다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제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타이브레드의 컨디션 난조가 좀 걱정이에요. 어제 나왔었던 이제 프렐립 같은 경우에도 자완이긴 합니다만 이제 빠른 공 구속이 97마일까지 나오는 선수였었고 타이브렐리가 이제 99마일을 던질 수 있긴 합니다만 어제 뭐 느린 공을 못 친 게 아니라 타이밍이 맞으면서 어제도 이제 그 윈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뭐 LLR 홈런도 마찬가지고 뭐 다 이제
푸조였나요? 어제 잘 쳤던 게. 그렇게 하고 전부 다 이제 그 타이밍이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본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의 타격감 자체가 이 빠른 공의 타이밍이 늦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타이브레들리의 이 스플리터가 얼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제 갈리겠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수준만큼 타이브레들리를 공략하면서 타격으로 순수 개박살 낼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타이브레들리의 제구난조가 투구 이닝을 짧게 만들어 버리면 1차전도 어땠어요? 양 팀 서로 불펜 갈리는 상황 속에서 불펜 싸움 그냥 개그치 걸렸던 경기였었죠. 거기에서 지금 타격감은 오히려 세인트루이스가 좀 더 과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입전도 아니고요. 스반손의 그 팔색조 피칭, 그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반손이 워낙 다양한 공을 던지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타자들이 노림수 싸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조금만 버텨주면은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리드한 상황을 압도적으로 지키면서 더 벌어지지 못할지언정 실점한 수준만큼 또 득점해주면서 경기를 타이트하게 리드하면서 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경기는 오버도 봐야 되는 경기고요. 세인트루이스 미네소타 경기 불펜 싸움에서가 진짜 승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콜로라도의 경기인데, 어제 5대5로 따라잡혔던 경기를 바로 도망치면서 이제 그 5대 4까지 역전당했다가 따라잡고 또 2점 추가로 이제 2사에서였죠. 그때 2-3루 찬스에서 쓸어 담으면서 이제 7대5로 또 승리를 했던 애틀레틱스입니다. 베가스 스타디움에서 지금 애틀레틱스가 그렇게 벌써 5경기를 치르면서 4승 1패 라는 성적을 아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4승 1패? 3승 2패인가? 미러키 시리즈 딱 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적이 나쁘지가 않죠. 뭐 홈런만 생산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제는 하나씩밖에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베가스 스타디움의 타자 친화적인 구장의 이 흐름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 뭐 기준점보다 점수가 안 나긴 했죠. 그래도 이제 10점 이상의 점수가 나는 경기 양상은 서로 보였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원래라면은 애틀레티스 경기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 경기를 치르기 전에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되어 있던 건데, 에스테스가 이제 오프너 양상이고 제프리 스프링스가 이 스프링스가 나온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경기가. 근데 이제 어제 에스테스가 거의 5회까지 올라가고 경기를 펼쳤었고, 그거부터 이미 저에게는 좀 변수긴 했는데, 일단은 스프링스가 오늘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콜로라도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스가노가 실제로 이번 시즌에 성적 관리가 잘 되고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의 약점을 뽑아라고 하면 장타예요. 이번 시즌 슬로거스치가 0.45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지금 이 스가노이고, 그 스가노가 피안타 관리도 꽤나 잘 되고 있고, 실점 관리도 5이닝 선에서 3실점 내로 끊어낼 만큼 지금 이번 시즌 정말 잘 버텨주면서 6승을 콜로라도 소속으로 쌓았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제 개선 안 되고 있는 하나가 슬러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구장 자체가 또 코어스필드에 못지않은 라스베가스 스타디움이고, 그보다 당연히 고도는 더 낮긴 합니다만 코어스필드보다 여기가 고도가 낮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 지금 적응을 끊는 애틀레틱스 타자들의 컨디션을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타격 생산에 있어서 지금 어제 경기도 니커츠라든지 랭길리어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압도적 활약이 나왔던 경기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위 타선에서 활약이 나왔던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제 소더스트롬도 대타로만 나와서 체력 보강까지 해버렸고, 루커라든지 지금 코르테스라든지 이 롯데 돌린 경기에서 그런 타격을 했다라는 거, 어제 애틀레틱스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라인업이 복귀가 되면은 이 경기 애틀레틱스가 수입 노릴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콜로라도 사이드로 바라보기는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이제 컵스 경기인데, 이거 진짜 딜레마에 걸립니다. 이 경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제도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거 언더 먹은 거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거든요. 6대1에서 그게 굳는다라는 게 진짜 저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컵스가 필승조를 써줬어요. TL바까지 나온 과정에서 이제 필승조를 딱 써줬고, 딱 마지막에 이제 컵스가 이제 필승조 딱 내리죠. 내리고 8회 투아웃부터 이제 9회까지 올라와서 책임을 졌었던 메이턴, 그 친구가 진짜 최대 변수였습니다. 최대 변수. 근데 그거를 막아냅니다. 라이너성 타고 잡히고 이제
댄스비 스완슨이 진짜 수비 잘해줘가지고 딱 그 호수비로 또 막아내고 이제 강타구였는데 원바운드 딱 잡아가지고 잘 넘겨주고 잘했던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불펜에서 그렇게 버텨냈던 것도 진짜 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도날드가 오늘 뭐 아침에 방송 켜서도 제가 KBO 얘기하면서도 이 경기 얘기를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진짜로 맥도날드 재고 진짜 개쓰레기였었거든요. 커맨드 자체가 완전 박살났던 경기였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로건앱이 나옵니다. 근데 로건앱이 나오는데 컵스의 어제 타격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컵스 타격 데이터가 6월 때도 실제로 좋지는 않아요.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가 단기 성적 훨씬 좋았죠.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불펜에서의 원래 신뢰가 없다라는 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단점인데 어제 일단 기적적으로 다 막아냈었고 오늘 경기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그럼 샌프란시스코 승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선발 투수가 이 콜린 레아기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 승 가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펜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 막았던 경기가 샌프란시스코 경기에 몇 경기나 될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 당분간 타이용과 콜린 레아는 무조건 반대 간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고유 회복이 안 된 수준이라고. 근데 오늘은 이 애초에 샌프란시스코의 지금의 이 불펜 성적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가 당장에 좋게 바라보기가 어렵고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피츠버그나 동일한데 피츠버그 같은 경우도 단기에 최근에 이제 한 2주 동안에 이 WHIP가 0.2 밑으로 떨어진 투수가 한 명도 없죠. 그 불펜에서 0.3 아래의 선수가 한 명인가 있고 다 지금 박살인데 이 샌프란시스코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불펜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거의 없다는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로서는 이 경기는 어제는 언더를 봤지만 오늘은 오버를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콜릴레아 믿음이 제로예요. 제로. 오늘 볼질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냥 순수 쳐맞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타이온과 콜릴레아는 당분간 저는 좋은 성적 기대하지 못한다라는데 의견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오프너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1회 오프너로서는 오늘 경기에서 컵스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로리슨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일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게 만약에 1인 던지고 내려가는 양상이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풀어져진다면 경기는 당연 레아의 지배력이 더 크겠죠. 네. 글쎄요. 일단 저는 웹보다는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 불펜을 안 믿습니다. 어쨌든 추가 실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이제 로드리게스 대 제가 진짜 극혐하는 이제 이안 스이모어 나오는 경기예요. 일단 오늘 발표되어 있는 것도 선발은 이제 공식 홈페이지나 레규미나 이 보직을 생각하면 오프너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이 스이모어가 지난번에도 4이닝을 또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반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오늘 또 그런 식의 운영을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규미나 이후에 스이모어 운영이 될 건데 지금 템파베이는 이미 양키스에게 1위 따인 시점부터 최근에 이제 타격이 이제 부진하면서 성적이 부진하면서 계속해서 고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최근에 그렇게 템파베이가 10경기 4승 6패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번 시리즈 2패 박은 거거든요. 반면에 LA 인저스는 지금 4연승입니다. 최근에 8승 2패라는 놀라운 승률 6승 4패 하면서 이제 4연승을 기록하면서 지금 놀라운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타격이 확실하게 달라진 게 보이고 있죠. 오늘 경기에서도 로드리게스가 버틸 수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경기가 될 거고 템파베이의 최근 타격 데이터를 따지고 보면은 오늘도 로드리게스가 6이닝 3실점 수준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경기예요. 어차피 바람도 외야로 불고 구위적인 측면에서도 로드리게스가 98마일, 9마일을 던질 수 있는 투수라는 점에서 힘으로 초반에 버틸 수 있는 구간도 조금 더 길 것 같아요. 정타를 맞더라도 힘으로 조금 이겨내면 그게 넘어갈 게 안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초반에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시모어를 믿지 않습니다. 네, 시모어가 불펜에 있을 때도 최대 폭탄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공략당할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 수입전입니다. 네, LA 인저스가 확실히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예요. 다만 저는 이제 선택지를 이미 수입전이기 때문에 LA 인저스 승으로 접근하기엔 좀 부담이 되고요. 오버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시모어가 한 4실점 수준에서 끊어질 것 같고
로드리게스도 사실 기량만 따지고 보면 시즌 성적이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처맞는 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템파베이가 오늘 이제 불펜에서도 LA 인저스가 로드리게스 내려가고 나면 약한 LA 인저스의 불펜은 추가 실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고, 국내에서 8.5점, 이미 해외에서는 9점대 선에서 9.5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8.5 국내 수준의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텍사스의 경기인데, 이제 얼리 대 이발디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지금 이번 시즌 이발디 성적만 놓고 보면은 보스턴의 최근 데이터상으로는 보스턴이 좀 강하긴 해요. 하지만 시즌 성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발디가 가지고 있는 상성상 이제 보스턴의 타자들이 그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사실 이제 보스턴 입장에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최근까지도 이제 이 좋은 타격으로 해주고 있는 라파엘라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그다음 뭐 5월 말부터 잘하고 있었죠. IKF, 그다음에 이제 윌슨 콘트레라스, 얘네들의 활약이 일단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지금 이제 타격에서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계속 흐름을 끊어먹는 게 결국 아쉽지만 오늘도 이름 올리고 있는데 요시다예요. 요시다가 최근에도 이제 3경기 치르면서 이번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타격이 잘 안 되고 있죠. 실제로 뭐 단기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이 6월 달에 지금 요시다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 애초에 18타수 2안타입니다. 지금 이게 지명타자로서 이거 자리를 가지고 차지하고 갈 만큼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 흐름을 끊고 끊어질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콘테라스나 라파엘라를 중심으로 경기가 풀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텍사스도 이제 코리 시거랑 이제 랭포드 돌아오고 나서부터의 경기력에 대한 평가 자체를 논한다면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의 기대값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기는 해요. 물론 이 성적들이 보스턴에 비해서 폭발적이지 못하고 오늘 경기에서 그렇다 보니까 보스턴이 정배를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바람이 외야로 불고, 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에서는 확실히 이 좌타자들이 강세가 있는 경기를 만만하게 볼 수 없는데,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좌타 임팩트는 코리 시거에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예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게 되고, 보스턴도 이 경기를 이미 2승을 박아놨기 때문에 리드를 빼앗겼을 때 얼리가 사실 9-2형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실점 수준을 통제하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스턴이 아닌 텍사스 승으로 좀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어차피 이 경기 최근에 분위기 보면 보스턴 타격감은 훨씬 더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오늘 비 오는 경기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13경기 중에서 이제 별점을 드리죠. 10점 만점 스케일에. 그 중에서 가장 낮게 점수를 준 경기가 이제 6.5점인데, 그 6.5점 경기가 한 두세 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축구 앞에 커멘트를 잠깐 한다고 좀 영상이 또 조금 길어졌는데 한 50분 정도 떠들었습니다. 주말 마무리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분들도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혼자서 베팅하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제 멤버십 혜택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같이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으쌰으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관심 가져줘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